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 2, 3위를 차지하는 질환은 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 질환들은 일단 치료도 어렵지만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보험을 준비해 놓으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꼭 필요한 3대 진단비를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진단비로 치료비와 더불어서 생활비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 특별히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치매 보험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또 이야기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꼭 필요한 3대 진단비 그리고 치매 보험까지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 지금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메시지로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거듭 강조를 해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보장, 3대 진단비 준비를 김성중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가성비가 좋은 3대 진단 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대 진단, 우리 방송에서 또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을 한 번쯤 가입하신 분들은 3대 진단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암, 그리고 뇌, 심장 이렇게 세 가지 가장 유병률이 높고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가성비가 좋다. 일단 값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험하고 이렇게 친구를 맺은 지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나온 보험 시장 중에 가장 좋은 3대 진단비, 가장 저렴하면서도 보장폭이 넓은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오늘 추출을 해왔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암, 우리 암보험 굉장히 흔하고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암보험인데요. 과연 그 암보험 똑같은 비용을 내면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을까요? 나는 암보험 1억 들었어. 나 5천만 원 있어. 나 2억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엔 고해감이나 아니면은 일반암이 아닌 유방, 자궁, 난소암, 전립선암, 방광암, 요로암 이렇게 잘 걸리는 암들이 또 소해감이나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갱신형이라든지 구간적으로 보장하는,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자주 빈번히 발생하는 대장내의 전막내암, 이런 암들이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주는 보험들이 암보험에서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암을 줘야 됩니다. 모든 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험 시장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약관이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장의 폭은 아직도 더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해감. 우리가 암보험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1억 들었다, 5천 들었다 하면은 이 고해감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보통 5천, 막 1억. 일반암은 적은데 고해감만 많다고 해서 내가 암보험을 1억짜리 들었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저렴한 보험료는 다 그만한 이제 내용의 가치를 띠고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보장품도 넓고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암 진단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로 중요한 내 심장 진단비. 우리 과거에 보면은요, 첫 번째도 진단이 온다고 하면은 사실상 1차로 뇌혈관 질환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뇌졸중이 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심해졌을 때 뇌출혈이 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올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뇌혈관 질환은 이 순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쪽에서 거미막 출혈이나 내내 출혈, 그리고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이 뇌출혈만 보장을 해줬어요. 굉장히 보험금이 받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게 손해보험에서 차차 뇌경색이나 폐색 협착, 그리고 대뇌동맥의 폐색 협착까지 해서 뇌졸중, 뇌출혈을 포함한 뇌경색, 흔히 말하는 뇌경색까지도 보장을 해줬지만, 이제는 출혈 또는 경색증, 그리고 중풍, 그리고 뇌혈관 질환, 상세불명의 뇌혈관 장애, 그리고 질병 후유,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뇌혈관 질환까지도 보장해주는 담보들이 생겨났습니다. 굉장히 진단받기가 아무래도 용이하겠죠. 초기에 발견된 질환까지도 큰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장을 준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뇌혈관이나 뇌졸중이 있는 담보를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심장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급성심근경색증만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협심증이라든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병, 요거에 대해서 초기에 진단이 오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오는데, 이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 간편한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술을 받더라도 진단자금을 100% 지급하는 이런 범위가 넓은 뇌나 심장의 진단비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아시다시피 보장의 진단금이 큰 회사들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작년 한 해 그리고 4, 5년 전에 이슈가 됐던 질병상해우유장애, 올 3월에 약관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수술이나 시술이 없이도 눈에 현저하게 뚜렷하는 장애가 나타나면은 진단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지금은 질병이나 상해 후유장애가 있고 나서 180일이 지나야 되는데 반드시 수술 또는 시술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 달라졌고요. 하지만 달라지면서 보험회사가 질병이나 상해 후유장애를 다시 한번 크게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후유장애는 아시다시피 치매보험을 따로 우리가 보면은 암이라든지 또는 치매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진단금을 한 번 받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위, 대장, 췌장,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가지고 장기의 일부를 절제했어요. 예전에는 전절제를 해야지만 50% 이상 보험금을 지급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억의 후유장애를 가입했다,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했다면 50%면 5천만 원이 나갔어요. 또 반복적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보험이나 뭐 기타 진단자금 같은 경우는 한 번 진단이 되면 그 담보가 소멸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런 후유장애의 담보는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뭐 치매도 약간의 치매, 시달척도 이전만 돼도 40% 후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와 틀려진 거는 여기 다리 부위 보시면 고관절, 무릎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대 60%까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인공관절을 하게 되거나 괴사가 일어나서. 하지만 지금은 40%를 받겠지만 합산 뭐 20% 있게 중복적으로 이제 지급이 좀 지급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에 6개월 뒤 180일 이후에 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질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병을 앓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척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무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아까 말한 3대 진단자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외에도 질병 후유장애를 반드시 있다고 하면은 모든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요즘 참 많이 나오죠. 납입면제. 예전에 과거에는 생명보험사에만 있던 이 좋은 납입면제 특약이 이제 손해보험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손해보험이란 뭐뭐 화재, 뭐뭐 손해보험, 모든 회사 손해보험을 말씀드리는데요. 암이 걸렸을 때,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상해 질병 50% 후유장애 시에는 납입면제가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10만 원씩 내던 보험료가 있다고 하면은 그 보험회사 대신 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손해보험에서 납입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지 마라, 뭐 이런 뜻하고 무관합니다. 이렇게 납입면제가 있는 특약 요즘 많이 들어있는데 반드시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기왕이면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플랜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플랜을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넓고, 그리고 나이가 많더라도 담보를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제약을
덜 받는 그런 플랜들을 상품 한 3가지 정도 해봤는데요. 일단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보험.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종합보험이 되겠죠. 그리고 암보험인데 계속 주는 암보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일단 보험기간은 요즘 다 100세까지는 다 가능하시고요. 뭐 90세, 80세도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보험료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납입기간 같은 경우는 20년, 25년, 30년. 뭐 요즘은 예전엔 과거에는 10년 납 짧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은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무해지환급, 저해지환급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한 30에서 4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월납, 가입 연령은 60세까지만 되는 가성비 9플랜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질병우의장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들어갑니다. 나이에 따라 약간 틀릴 수 있지만 40세 이후도 5천이나 4천, 5천 정도까지도 들어가시고요. 60세도 2천에서 3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암, 어깨, 누적 없이 1억까지 들어갑니다. 이 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암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질환도 최대 3천만 원, 뭐 나이에 따라 1,000만 원, 2천, 3천까지 가능하고요. 납입 면제. 여기서 특이한 특약이 있는데요. 납입 보장 특약을 탑재가 되어 있는데 45세 이하까지 이 특약을 넣게 되면 그 3대 진단하고 그리고 그 외에 말기 신부전증이나 이런 진단을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보험료를 한 번을 냈던 뭐 200번을 냈던 총 보험료를 다 돌려주는 그런 특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도 3억까지 비갱신형으로 몇백 원대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 종합 플랜은 마찬가지로 어느 회사나 다 통용하지만 틀린 점은 여기 70세까지 가입폭이 확대되어 있고요. 질병의자에 전 나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암도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유사암도 20% 지급하죠. 그럼 1,000만 원까지도 갑상선이나 제자리암 이런 것도 1,000만 원까지도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다 들어가고요. 수술비 그리고 일배상 책임 이렇게 들어가는 플랜이 이제 종합적인 플랜이 있습니다. 이런 플랜도 굉장히 좀 괜찮고요. 그리고 계속 주는 암,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나눠지고요. 보시면은 예, 저희 지금 김성중 전문가와 함께 보험 플랜 129에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혹은 보험 리모델링을 전문가분들께 좀 받아보고 싶다면 저희 지금 계속해서 전화번호 2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013-1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을 보험 전문가분들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김성중 전문가님께 3대 진단비를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은 내용이 갑자기 화면에 에러가 있었네요.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고, 계속 주는 암보험은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나타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암보험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암보험 하나쯤은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은 생활비를 주는 암, 아니면 월급을 주는 암, 아니면 연마다 뭐 이렇게 진단 자금을 무제한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특약을 탑재할 수 있어서 한번 봐봤는데, 보시면 일반암도 넣을 수가 있고요. 유사암도 2천만 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어깨에 예전에 계속 받는 암보험들 같은 경우는 면책 기간이 2년이었어요. 전이 또는 재발. 일단 암세포가 있다면 2년마다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놨다. 1,000만 원씩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1년. 제가 보여드리는 이 상품 1년마다 지급합니다. 매년 암이 있다고 하면 지급이 되고요. 여기다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고 따로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활비 나오는 암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생활비는 매월 주는 겁니다. 매월. 암이 있다고 하면 매월 월마다 월급을 주는 거죠. 보험회사가. 암 걸렸다고 해서 계속 월급을 주는 거고, 고해관 같은 건 굉장히 저렴하게 3천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계속 주는 암보험 같은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기본암들은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 주는 또는 다른 특약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3가지 저렴한 보험, 종합보험, 그리고 계속 받는 암보험에 대해서 한번 플랜을 한번 짜봤는데요. 플랜 한번 같이 보실게요. 플랜은 이렇게 후유장애나 수술비 플랜. 여기 보시면 후유장애, 여기 뭐 3천만 나왔는데 1억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 저렴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일반상의 기본 특약들 들어가고요. 후유장애가 이제 보시면 5천만 원. 20세는 더 들어갑니다. 5천, 4천. 60세 보니까 2천만 원까지도 들어가네요, 60세가. 그리고
이렇게 2대 성인병, 뇌졸중, 심근경색,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중점적으로 보장되는 플랜. 그리고 거기다 수술비까지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보험료 20년 납 100세 만기 할 때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죠. 4만원, 6만원, 8만원, 7만원. 여자 같은 경우는 60세 6만원, 남자 10만원 조금 안 되는 돈. 굉장히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떤 보험과 비교를 해봐도 가격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하고 2대 질환, 3대 질환 중점 플랜이죠. 암을 보시면은 한 3천 정도 넣으시고 2대 질환을 2천 이렇게 넣으신다고 하면은 요 또한 40세 남자 기준 한번 봐볼까요? 남자는 8만원, 여자는 5만 8천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 지금 비갱신형이고요. 굉장히 금액 좀 저렴한 편입니다. 업계에서 보험료 지수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서 질병 후유 장애랑 암을 최대 1억,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또 3천만 원까지 넣었을 때 보험료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20년 납 100세 만기 보시면은 후유 장애 들어가고요. 그렇죠? 후유 장애 들어가 있고요. 질병 후유 장애, 그리고 상해 후유 장애도 1억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1억 넣으시고, 뇌혈관, 허혈성 딱 넣었을 때 보시면은 40세 남자 기준으로 6만 3천 원, 여자 기도 8만 9천 원. 그리고, 이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예시 맞네요. 밑에가 남자군요. 밑에가 8만 9천 원, 여자가 6만 3천 원 정도 나오는 굉장히 좀 저렴한 금액 형태를 띠고 계실 텐데, 여기 어깨 누적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보험, 여기 보시면 계속 받는 암, 매월 받는 생활비, 요렇게 있죠. 요렇게 해서 넣으시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암이 걸릴 때마다 걸리고 나서 진단 이후에 내가 암 치료를 받고 다니는데 일도 하지 않고 돈도 못 버는 상황에서 매년 보시면은 매년 5천만 원씩 받으시고 그리고 최대 매월 생활비 500만 원까지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담보는 일반암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비싸겠죠. 일반암 같은 경우는 한 번 주고 딱 끝나는데 이거는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계속 주는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하고요. 요즘에 새로운 특약 같은 경우는 이제 암 입원 일당과 요양 입원 일당이 새롭게 좀 분류가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렇게 암보험 플랜도 계속 주는 플랜, 이런 아이템들 하나씩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가입하는 요령들 암 모든 암이 돼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납입 면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 상해 후유 장애는 진짜 많아도 무관한 그런 담보거든요. 그 3대 진단, 암,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 그리고 납입 면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암보험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이 한 5가지 정도를 구분하신다고 하면은 3대 진단을 가입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앞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때도 꼭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신다면은 내가 가진 보장 자산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중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필수로 준비하는 담보가 바로 이 3대 진단비인데요. 보장은 꽉 채워서 튼튼하게, 그리고 보험료는 훨씬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3대 진단비 준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3대 진단비 좀 준비 못하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3대 진단비를 준비는 했지만 너무 비싸게 느껴지거나 좀 보장에 구멍이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치매 보험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치매 보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문의도 많이 주셔서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 궁금증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열,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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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치매 보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성열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치매 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보장을 주는 겁니까? 네. 치매보험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실비보험을 갖고 있거나 뭐 암 진단금, 뭐 뇌졸중 진단금 똑같이 갖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치매가 걸렸을 때 뭐 CDR 척도 1, 2, 3으로 나눠지지만 뭐 지금 뭐 깜빡깜빡 된다고 했을 때 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예. 하게 되면 뭐 알츠하이머 진단 뭐 보험회사들마다 틀리지만 제일 많이 주는 곳은 뭐 2천만 원까지 정액으로 예. 한 번을 드리는 거고요. 뭐 중등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3천만 원, 뭐 중증도 같은 경우는 뭐 4천만 원 이상 정도, 4천만 원 아니면 뭐 5천만 원까지 주는 보험회사마다 각각 틀린 건데요. 일단 뭐 저희가 치매가 걸리게 되면 옆에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힘드시죠? 맞아요. 예, 많이 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요양병원을 모시거나 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족들이 뭐 돈을 각출을 해서 뭐 요양병원에 병원비를 내지만 이런 치매보험 하나 정도 갖고 계시게 되면 뭐 당분간은 요양병원에서 편하시게 계시면서 예. 치료도 또 이제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보험으로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이 치매보험은 원래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보험이었는데 보험료가 워낙 비싸서 네. 각각 보험사가 전부 다 없앴다가 뭐 질병 80% 후유장애나 아니면은 중증 치매만 이제 조금씩 갖고 있다가 지금 얼마 전부터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했죠. 그 치매 보험이 정말 많이 나오기 시작을 맞아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예전에 치매 보험이 있었던 것보다 지금 치매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세요. 더 저렴해요? 예, 더 저렴해요. 옛날보다 뭐 알츠하이머, 뭐 시다척도 1이죠. 알츠하이머는 그냥 깜빡깜빡 돼갖고 이제 건망증 같은 게 좀 심하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서 보험료 대비를 보면 물가 상승률을 따지고 해도요. 예전보다는 보험료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책정이 돼서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보험사들이 이 보험료 책정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가 걸렸을 때 이 치매 보장을 받는데 아무래도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도 있겠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게 바로 치매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김성수 전문가님, 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다 이 치매 보험이 있던데요. 둘 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 올 들어서 치매보험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요. 일단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일단 보험사부터 일단 차이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생명보험에 크게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요. 우리 진단자금을 좀 크게 주는 거는 손해보험 쪽. 예. 그리고 생활비. 우리가 치매 걸리면 간병비가 꾸준하게 들어가잖아요. 생활비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이제 생명보험사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일단 물론 요즘에 손해보험사도 이제 생활비 주는 보험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생활비나 이렇게 둘 다 있으면 좋아요. 이것도 보험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예. 치매 가족력이 있다면 둘 다 있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둘 다 납입 면제 형태는 띄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납이라든지 납입 기간도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요즘에 치매보험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지고 높은 환급률을 띄는 이유는 저해지 상품, 무해지 상품들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건 해지환급은 납기내에 없다가 뒤에 가서 많이 주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치매보험보다 환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100%, 200%까지 추가를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납기 내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보험금은 없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근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준비금이라는 걸 준비해두고 있기 때문에 한 2, 3년만 지내도 그 내가 낸 보험료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보험을 들고 있는데 내가 사망을 했을 시에는 사망 쪽은 당연히 생명보험이 유리하신 거고요. 그리고 뭐 이게 좀 치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좀 저렴하게 진단장을 준비하신다면 손해보험 쪽이 약간 유리한 측면을 띠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는 진단비에 좀 집중이 돼 있고 또 생명보험사는 생활비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책임준비금이 있다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좀 네.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예.
이제 저희가 경증 치매라고 해서 시대 척도 1위잖아요. 예. 예,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처럼 한꺼번에 진단을 많이 주진 않습니다. 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마다 틀리지만 최대 1,000만 원에서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보험료 차이는 좀 약간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무해지 상품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40세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로 갔다 쳤을 때는 20년 안에는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한금은 없겠지만 20년 이후에는 제가 낸 돈보다 네. 100% 이상, 어떨 때는 130%까지 찾아갈 수 있는 유리한 거네요. 예, 아주 유리한 거죠. 이게 이제 치매보험은 절대 저축은 아니지만 어떠한 보장을 갖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40세가 70세가 되는데 난 치매보험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경우에는 해지를 하시게 되면 낸 돈보다도 더 많이 찾아갈 수 있게끔 요즘 보험사가 좀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거든요. 예, 요즘 참 치매보험이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단비는 일단 손해보험사에서 크게 가져가실 수 있고 또 두 가지 모두 무해지 상품이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네. 과거에 좀 병력이 있거나 네네. 지금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치매보험 가입에 문제는 없을까요? 예, 이게 치매보험이 또 상당히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가입을 했고 저희 이제 안사람도 가입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병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거절이 많이 됐는데요. 이 보험사마다 조금씩 또 알릴 의무가 좀 틀리지만 K란 보험사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5년 안에 암 걸린 적 있느냐? 예. 아니면은 뇌졸중 걸린 적 있느냐? 급성시험 걸린 적이 있느냐? 딱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입원해 계신 분이나 어떤지 고혈압이든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했을 때는 다 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저도 통과가 되더라고요. 저는 모든 보험사에 상해나 질병보험 가입을 하려면 많이 거절당하세요? 예, 다 거절인데 이 예. 치매보험만 또 유일하게 또 이게 거절이 아니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 요즘 이 내가 정말 나 몸이 너무 아픈데 우리 집안에 치매 이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나 이 보험 가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어떤 지병이 갖고 계셨더라도 암하고 뇌졸중, 급성시험에서 없으시게 되면 이 보험 충분하게 다 가입이 가능하시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예, 이성열 전문가님도 많이 좀 거절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치매보험은 좀 관대하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김성중 전문가님, 치매보험을 이야기할 때요. 전문가분들이 CDR 척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익숙한데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CDR 척도는 말 그대로 전문 용어인데요. 예전에 1979년인가 워싱턴의 알츠하이머 연구센터에서 처음 이 치매에 대한 점수를 평가한 능력에 대한 평가한 점수로 생겨난 말인데요. 이제 대중적인 말이 됐어요. 그만큼 치매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CDR 척도는 일상생활의 기억이나 판단이나 진함이나 그리고 사회활동 능력 그리고 음식을 식사를 혼자 할 수 있나 또 혼자 대소변을 구분할 수 있나 그거에 따라서 CDR 척도가 0부터 5점까지 나눠져요. 0.0, 0.5, 1, 2, 3 이렇게 5점까지 나눠지는데요. 구분은 크게 한 6, 7가지도 되지만 점수는 0점부터 5점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가 심각하다고 보시면 돼요. 경증 이상의 치매가 근데 보험회사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CDR 척도 1점부터 보험금을 지급해요. 경증부터 1점. 0이나 0.5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 구분도 안 됩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요. 1도, CDR 척도 2점, 그리고 3점. 3점에는 이제 납입 면제로 이루어지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그렇기 때문에 CDR 척도라는 거는 이제 치매에 대한 점수를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기준이 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치매에 대한 그런 구분을 하는 척도가 될 수 있겠는데 0점에서 5점까지 높을수록 그 치매에 대한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이런 치매 보험 꼭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꼭 준비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험이 실비는 계속 나빠지는 추세에 있고요. 모든 다른 건강보험은 계속 좋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이게 새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보험료 지수라는 게 정확하게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많이 나온 상태예요. 만약에 예전 같았을 경우에
그 경도 치매 시대화 척도 1이라 그러죠. 그게 진단금 2천만 원 줬다고 하게 되면 그 담보 하나만 갖고 한 10만 원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정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모든 보험사가 좀 저렴하게 너무 경쟁적으로 이걸 보험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저렴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또 보험금이 나가고 하게 되고 이제 손해율이 높게 되게 되면 이 보험은 없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예.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보험료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험료가 저렴할 때 이 치매보험은 좀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 치매보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치매를 70세 때 치매가 안 걸렸다 하게 되면 40세 기준에 20년만 보험료를 납입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이건 돈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0% 이상 찾아가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낸 돈은 손해는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장은 보장대로 돈은 돈대로 그냥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모든 보험사들이 막 경쟁하고 있을 때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께서는 치매보험은 꼭 가입해야 한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게다가 예전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성중 전문가님께서 치매보험에 대해서 정리해주면서 총평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치매보험은 지속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그런 질병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치매 그 자체만은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뇌손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로 인해서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구분을 꼭 결론을 짓자고 하면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양가 부모님들 중에 치매가 있었다, 아니면 알츠하이머, 파킨슨이 있었다 하면은 반드시 가입을 권해드리겠고요. 보험료 상당히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꼭 가입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내가 좀 이렇게 건강하다 하시면은 큰 질병 없다고 하면은 또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 없거든요. 그런 분들 꼭 치매보험 하나씩 준비하셔서 미래를 대비하시는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성열,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100세 장수 시대가 되면서 정말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는 이 치매, 보험을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궁금증은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가님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화와 문자 번호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전화 문자를 통해서 궁금증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전화 연결이 한 분 돼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보험 고민 가진 분인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보험 가입을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요즘 이제 이 방송은 제가 매번 빠지 않고 보고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네. 보험 광고도 많고 홈쇼핑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좀 CI 보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중대한 질병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실비 또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상품이 바꿔져서 보험료가 굉장히 좀 싸게 저렴하게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비싸게 가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처음에 가입할 때는 설명 들을 때는 뭔가 다 알 것 같았거든요. 되게 좋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못된 것도 같고 그래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방송도 보시고 광고도 보니까 보험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만큼 가지고 계신 보험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0대 후반이고요. 50대 후반이시고요.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이 우려되는 부분이나 병력은 따로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CI 종신보험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가지고 계신 증권 모두 같은 지인분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성열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이신 여성분이 득권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교보생명의 CI 종신보험을 20년 납으로 2015년도에 준비를 해주셨고요. 일부 특약은 80세 만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부화재의 프로미라이프 실비 보험을 준비해 주셔서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27만 4천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을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CI 보험이 있는데 가입 당시에는 잘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을 방송도 보고 광고도 보다 보니까 유리한 보험도 많은 것 같아서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증권 보고 있고요. 네네.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예전에 제가 동부화재 이제 그 실비보험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건데요. 요즘 이 보험이 워낙 이제 갱신도 되고 하게 되면 보험료가 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위에 계신 설계사분들께서 이 보험 갈아타라고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저는요, 100%, 뭐 1000%, 10,000%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보험은 절대 갈아타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이 보험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실비가 이제 표준화가 되고 그 이후하고 그 이전 거를 따지는 건데요. 네네. 이거는 2009년 이제 7월 전에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이 보험은 지금 가입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보험이에요. 비록 갱신이 되면 올해도 뭐 이런 똑같은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험회사마다 약간 틀리지만 한 15%에서 뭐 많게는 한 48%까지 올린다고 하지만은요. 네네. 이 보험이 지금은 이제 막 아픈 데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보험이 딱히 그 필요성에서 못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아프셔서 병원에 통원을 하시거나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 보험만큼 좋은 보험은 없으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은 아까도 제가 잠깐 방송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세가 실비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예. 건강보험은 되게 좋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 실비보험 자체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실손 의료비가 있으신데요. 실손 의료비가 질병 같은 경우는 입원했을 때 1억, 그 다음에 네. 통원했을 때는 30만 원이신데요. 이건 자기 부담금이 통원했을 때는 5천 원밖에 없으신 거고요. 네. 입원하셨을 때는 그냥 100% 다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상해 의료비라는 게 담보 1,000만 원짜리가 있으신 건데요. 이 상해 의료비는 어떠한 자기 부담금도 없고 통원을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해도 1,000만 원까지 쓸 수가 있으신 그런 담보세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 실비 자체는 약간 비싸시지만 이 실비는 돌아가실 때까지 어차피 갱신은 되십니다. 네. 돌아가실 때까지 이 실비 보험에 대한 거는 계속 보험료를 내셔야 되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무조건 가져가시는 걸로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보험 절대 깨시면 안 되세요. 이게 지금 실비를 깬다고 하게 되면 실비보험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은 3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어. 아니면 2만 원대 후반이면 가입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만약에 실비보험 이거 갈아타시는 그 순간부터 이 보험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실 거니까 이 보험은 100%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게 또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약 11년 정도만 10년 정도만 더 납입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안에 담보도 내조증도 있으시고 급성신경색도 있으세요. 네. 예, 실비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보험료 계속 내셔야 되시는 거지만 이 내조증하고 급성신경 담보는 11년만 내시고 나머지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 보험 상당히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보험 아니십니다. 비싼 보험 아니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무조건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 안에 담보, 갱신담보 실비 빼놓고는 갱신담보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계속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실비 절대 갈아타시면 안 되십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교보생명 CI 종신보험 저희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교보생명이든 하나생명이든 생명보험에 되어 있는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여쭤봐요. 이 CI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때 어떠한 목적을 갖고 가입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신 분들은 살면서 보장도 받고 아니면 나중에 내가 늙어서 연금 전환도 된다. 예, 그래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시거든요. 저희 시청자님 분도 마찬가지시죠?
네네, 그랬어요. 그러시죠?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18만 5천 원, 뭐 2015년도 가입하셔서 지금 한 4년 정도 납입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안에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주계약이 7천만 원 있으세요. 예. 근데 또 보면 이 안에 또 수술특약도 있으시거든요. 네네. 예, 수술특약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한 게요. 저는 이제 수술특약은 생명보험 하나, 손해보험 하나 갖고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손해보험도 회사 같은 경우는 종수술이 나오긴 했지만 네. 생명보험은 종수술이라고 해서 옛날은 1에서 3종, 지금 1에서 5종 해갖고 종수술이라 그래갖고 생명보험은 시술도 수술로 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신기술이 많아졌잖아요. 네네. 신기술로 이제 시술을 받았다고 하셔서 해도 이 수술 보장 담보에서 이제 어떤 보장이 되시는데 네. 이때 지금 이제 주계약이 7천만 원. 근데 CI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병이 걸려서야지만 나가시는 건 아시죠? 예. 암도 뭐 조그만 암이든 1기든 그런 건 안 나가시는 거고, 뇌혈관, 급성심근세, 말기 간질환, 그런 것도 이제 있으신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정말 중대한 게 걸리셨다고 하게 되면 80% 선지급형으로 해갖고 5,600만 원 먼저 나가신 다음에 나머지 1,400만 원 남아 있으신 건데요. 네네. 지금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인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자녀분들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맞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 때처럼 해갖고 마지막에 3기, 4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좀 드무세요. 예. 그래서 이제 CI 종신보험에 옛날에는 상당히 좋았던 보험이지만 지금은 워낙에 이제 보건복지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초기에 발견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보장성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보다 이제 거의 연금식으로 가져가시는 방법,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신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2015년도 4년 전에 가입을 하신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님이 50대 후반이라고 하셨으면 이게 50대 중반에 가입을 하신 겁니다. 예, 납입 기간이 20년이세요. 네. 제가 10년 납입 기간이면 제가 그냥 꾸준히 끌고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을 텐데 20년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70대 중반이세요. 네. 맞죠? 네. 그렇게 되면 70대 중반, 이거를 연금 전환을 70대 중반에 바로 하느냐, 80대 하느냐, 그건 별로 솔직히 의미가 없으신 거고요. 네. 이거를 만약에 계속 끝까지 갖고 가시게 되면 이게 이자가 붙어서 다 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시고요.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요즘 종신은 좀 약간 좀 틀립니다. 요즘 종신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 가입하셨던 이 종신보험은 그 당시 만약에 20년 후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연금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러신 분들은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감액완납 제도를 하실 수 있는 시기도 아니시고요. 워낙에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이거 정리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나머지 16년을 더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 16년 동안 그냥 이 보험료 저축하시면 오히려 나중에 더 도움되세요. 도움되시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연세라고 말씀드려 좀 죄송하고요. 나이가 좀 있으시고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하시니까 그냥 20년 갱신짜리 뇌졸중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죠? 그런 부분하고 생명보험에 그냥 수술비 담보만 따로 가입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나이 따라 좀 틀리지만 한 2만 원 정도면 수술비 아니면 만 원대 후반 아니면 2만 원대 초반 정도를 하셔서 수술비 담보 또 따로 가져가시고요. 그냥 손해보험 쪽으로 해서 손해보험도 수술비 담보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담보, 근데 부족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조금 20년 갱신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보험료 얼마 정도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 갖고 한 8, 9만 원대에서 보장성을 가져가시고 한 1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게 저축으로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낸 거는 다 손해보겠네요? 이제 이 종신보험은 이제 특히 CI 종신보험은 지금까지 냈던 게 되게 아까워서 끝까지 갖고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내셨던 게 아까우신 게 아니세요. 나머지 16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6년 동안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이거 원금이 도래 안 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 몇 프로 정도 찾는다고 하셔도 얼마 정도 손해보신다고 하셔도요. 그거는 손해라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듣고 네네. 계시죠? 이 자리에 김성중 전문가님께서도 말씀 좀 드리고 싶대요. 네네. 네, 들어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용 잘 들었고요. 일단 네. 딱 보기에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하나 각각 갖고 계셔서 보험의 형태 구성상으로는 굉장히 좀 예뻐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일단은 그 시청자님이 그 비싸게 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비싼 보험을 들고 계셔서 그래요. 그 이유는. 그 네. 종신보험이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비싼데 혹시 자녀분한테 내가 혹시라도 7천만 원 정도를 물려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 보험을 네. 유지하시면 됩니다. 아, 네, 사망보험금을 주고 싶다, 우리 아이들한테. 예. 예, 그러면 유지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사망보험금 필요가 없고 좀 보장을 많이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도 하시면 좋겠지만은 생명보험에 지금 특약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유지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드렸던 뇌혈관, 심혈관, 질병 후 이장의 뇌졸중, 뇌출혈, 그리고 암도 좀 더 추가하고 수술도 하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한 10만 원 초반대 정도 나오실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나이대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 때까지요.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이제 보장도 괜찮아지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신다든가 뭐 치매보험이 없으시면 치매보험 하나 딱 준비하시면은 이제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전부 다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드리자면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면은 지금 유지하시고요. 만약에 필요 없고 보장이 필요하다면은 가성비가 좋게끔 폭넓게끔 준비하신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걱정을 하셔서 두 분의 전문가분께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어요. 네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실비보험은 너무 좋으니까 유지를 하시고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가 없으시다면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채워가시도록 저희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생각해보시고 궁금증 생기면 또 연락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 두 가지 전화번호 연락 주신다면 보험 상담 계속 도와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 또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